심장 근육에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죠? 갑자기 왜 이렇죠?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갑자기 이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심장에. 혈관이 막혔는데 어떤 걸로 막혔어요? 혈전이죠. 혈전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즙을 마시든가 배즙을 마시든가. 배즙 한 컵 마셔보세요. 깨병처럼 괜찮아집니다. 금방. 예. 이걸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 들어누워가지고 닌겔 주사 꽂고 몇 시간씩 있어요. 한참 있으니까 괜찮아져요. 예. 예, 심장혈관이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예, 심장혈관이 스케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구멍이 조금만 있다가 여기에 혈전이 탁 막으니까 혈액순환이 요게 막혔거든요. 이 밑에 근육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육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피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여기에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혈관 속에 이 피는 죽은 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인체의 그 혈관 속에 들어있는 피는 우리가 밖에서 설사 이게 죽은 피라 할지라도 수명이 다 돼서 내일 모레 이게 파괴돼야 할 피일지라도 우리가 바깥으로 빼내야 할 피는 아니다. 그건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은 비장이 담당합니다. 비장. 자기 수명이 다 된 피는 비장으로 가서 비장에서 분해해요. 예, 분해하면, 피를 분해하면 두 가지가 돼요. 빌리루빈과 철분. 예, 피는 두 가지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철분은 비장에 저장을 하고 빌리루빈은 간으로 보내집니다. 요 빌리루빈은 색깔은 녹색입니다. 예, 간으로 보내져서 소화효소로 바뀌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예, 이거는 지성이고 요거는 수성입니다. 예, 지성이 수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철분은 재사용 이거는 100년을 재사용해도 철분이 늙어서 못 쓰는 철분은 없습니다. 예, 항상 재사용하면 언제든지 적혈구 피로 만들 수 있는 철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속에, 혈관 속에 있는 피는 정작 이거를 혈전이, 여기 혈전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를 어혈이라고 말하대요. 예. 이러한 피일지라도 이것은 죽은 피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재생될 수 있는 피예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속에 독이 있거나 아니면 중성 지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산소가 부족하고 탄산가스는 많은 것. 요게 혈전이에요. 예. 요거만 제거하면 이 피를 언제든지 신선하고 건강한 피로 됩니다. 예. 빼서 버려야 될 피는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혈액 생산을 잘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안 걸려요. 예, 항상 피를 재생 잘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 저혈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혈기관이 약한 거예요. 피가 생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혈을 해서 피를 바깥으로 뽑아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잘 만드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또 새로 만들면 돼요. 빨리빨리 만들면 돼요. 그러나 피를 잘 못 만드는 사람은 사혈을 할 필요가, 사혈하면 굉장히 손실이 크다. 그죠? 다시 복구하기는. 예. 혈전이 많은 사람이 피를 잘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겠느냐? 예? 피는 잘 생산하는데 단순하게 혈전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죠? 예. 혈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독이 많거나 중성지방이 있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탄산가스가 많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거나, 그죠? 요 중에 2가지가 있거나 3가지가 있거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의 간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간의 상태, 간 기능이 좋으면 독이 축적되어 있을까요? 피 속에? 해독되면 없습니다. 그죠? 해독을 잘하면 독이 없습니다. 독이 있다는 얘기는 간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독이 있을 때 요게 있습니다. 피 속에 독이 있을 때 중성지방이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자꾸 중성지방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은 당뇨 될 가능성도 많아요. 왜요? 혈전이 만들어져서 췌장 혈관을 막으면 췌장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베타 세포가 굶어 죽으면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당뇨로 이게 많아가지고 여러 군데 모세혈관을 막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 예.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 요게 중성지방이 올라가느냐 하면 피 속에 독이 있을 때 그 독으로부터 내 혈관을 지켜내고 내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요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부신해서 만들어서 혈관 속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도 안 먹고 평생 채식했는데 이상하게 재면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병원에서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숙변에서 독을 생산해서 들어가는데 간에서는 이걸 해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쌓이겠죠? 예. 채식을 평생 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삶아 먹는 채소를 먹었다면. 예.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요게 돌아서 빨리 폐로 한 바퀴 돌아서 오면 산소를 실어가 올 텐데 여기서 오랜 시간 머물면은 산소가 자동으로 부족해지죠. 예. 탄산가스는 싫었습니다. 당연히 요 상태가 딱 만들어지겠다. 이게 혈전을 만드는 조건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간의 상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간의 상태가 안 좋으면 조혈기관은 약합니다. 피를 잘 못 만듭니다. 꽁꽁 채가지고 속이 덧부러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때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큰 숟가락으로 3숟가락, 불룩하게 3숟가락, 양이 많죠? 예. 3숟가락을 물 큰 컵 한 컵에 타가지고 다 마셔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터지려고 죽을 지경이래. 지금 가스가 차가지고 이제 난리 아니에요? 딱 들어가면요. 딱 들어가서 위 속에서 썩고 있으면 바로 토합니다. 숟가루물과 함께 음식 다 토해버립니다. 위 속에 있을 때는 토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걸 숟가루를 먹으면은 숟가루가 균을 제압하잖아요. 그걸 다시 소화해 가지고 이게 하는 것보다도 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딱 위 속에 있을 때 숟가루 먹으면 토해요. 예. 그냥 있을 때는 안 토해도 숟가루 먹으면 토합니다. 예. 토하고 나서는 다 끝났을까요? 이때 숟가루 2숟가락 또 한 번 더 먹어요. 그러면 소장으로 넘어간 일부분까지 독을 다 흡수해서 변으로 싹 나가면 완치입니다. 체한 문제로 일어나는 모든 건 깨끗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감자즙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때 감자즙을 먹으면 이제 균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즙이 흡수돼 들어가면 감자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 속에 있는 독을 다 가서 해독을 해버려요. 그러면 피가 깨끗해지겠죠. 그럼 머리가 말끔해지는 겁니다. 이때 몸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감자즙을 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몸이 매우 허약한 사람은 감자즙을 먹으면 안 돼요. 이때 배즙을 먹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허약한 사람은 배즙을 먹는 겁니다. 이게 피가 쭉 올라가면 이 문이 열립니다. 피 때문에 밀려서 열립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피가 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와류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예. 이때 이 자리에 칼슘이 여기 쌓이는 겁니다. 칼슘 밑에도 점점 쌓아져 올라와서 이만큼 쌓아놓으면 여기에 문이 잘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 문이 끝에 조금만 열릴 겁니다. 꽉 막혀서 여기서 조금 열리고, 조금 열리고, 여기는 꽉 막아 있는 상태가 돼요. 예. 이럴 때 혈전이 여기 와서 칵 막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가요. 위로 안 올라가요. 이때 밑에는 피가 계속 올라와요. 근육이 움직이면, 여기 꽉 눌리면 펌프질해서 확 밀어버리고, 꽉 눌리면 펌프질해서 밀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올라갑니다. 밑에서는 올라오는데, 여기는 안 가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옆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게 점점 올라오면 점점 커집니다. 예. 요게 정맥류입니다. 정맥류. 예. 정맥류가 요래 발생하는 겁니다. 정맥류 발생할 때도 몇 가지가 일해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스케일. 요거는요. 꼭 이 두 개가 조를 지어서 일을 처리합니다. 예. 혈관 막는 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소장, 어떤 사람은 장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장 운동이 느리다. 예, 이 소장을 자세히 보면 장 운동이 느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요 근육은 어때요? 길이 방향으로 근육이 돼 있죠. 여기는요, 세로 방향으로 돼 있죠. 장 운동이 요걸로 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장 근육에 공급되는 혈관 보세요. 이 혈관을 통해서 요리도 공급되고, 요리 공급되고, 요 속으로 해서 요리 공급되고, 이 혈관을 통해서 근육에 피가 공급됩니다. 근데 요 혈관이 막히면, 요게 막히면 어때요? 여기하고 두 군데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 근육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근육 세포가 재생이 안 됩니다. 여기서 재생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 세포 재생. 나이 많은 사람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간 지나면 어때요? 암으로 붙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세포 재생을 했다 그 말이죠. 예, 세포 재생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요? 예. 그 세포 재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젊은 분들 결혼해서 아기 놓으면 아기 코를 몇 센치 높일 거냐,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있죠. 키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관계 있습니다. 뇌세포를 빨리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관계 있을까요? 반드시 세포 재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판은 언제 다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제가 어릴 때 새를 집에서 키워봤어요. 제가 새를 키워서 판매하려고. 보면요, 새가 보면요, 십자매는 싸고 번식을 잘해요. 새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문조 같은 거는요, 새가 비싸요. 한 쌍에 비싸요. 그 다음에 뭐 문조 이외에도 비싼 새가 많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 키우는 사람들이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십자매는 알을 계속 낳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많이 번식해봐야 싸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제일 많이 번식해야 될 건 문조 같은 거, 비싼 거예요. 알 5개에서 8개 놓으면 그 다음에 알 더 이상 안 놓고 품고 들어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 안 나요. 그러니까 봄 한 철, 가을 한 철 다 낳아봐도 몇 개입니까? 16개. 그래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깨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알을 이제 5개쯤 놓으면 이제 내일 놓고 모레 놓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품고 들어앉았을 거예요. 요때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란을 가져와 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빼냅니다. 계란 노른자를 조 있죠, 조하고 섞어요. 섞어가지고 말려요. 말리면 떡덩어리 되겠죠. 이걸 부셔요. 부셔서 그걸 먹이로 주면요, 품지 않고 그냥 계속 알을 낳아요. 1년 동안 문조가 알을 몇 개 놓는가 하면 200개씩 낳아요. 16개밖에 못 놓을 문조가 200개씩 낳아요. 200마리 증가시켜요. 알을 200개 놓으면은 십자매 놓은 알은 깨가지고 문조 먹이로 주고, 지는 만날 문조 새끼만 분부가 안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부화를 시켜가지고 판매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를 먹였더니 안 품고, 알을 그냥 안 품고 알을 계속 낳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 그 계란 노른자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먹은 그 새는 여성 호르몬을 충분히 가져와서 계속 알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 소가 만약에 1년, 금년에는 새끼를 낳았는데 내년에 새끼 안 나오면 저 소가 내년에 우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1년 동안 우유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면 그 젖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게 적자예요, 적자. 매년 새끼를 낳게 해야 돼요. 매년 새끼를 낳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성 호르몬을 주입합니다. 먹이로 여성 호르몬을 줍니다. 그러면 매년 새끼를 낳아요. 몸이 다 망가지든지 말하든지 간에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젖이 계속 매년 나와요. 그래서 우유를 계속 생산하게 하는 거죠. 바로 여성 호르몬.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체는요, 내분비선이 있는데 요 가슴에 흉선이 있습니다. 흉선. 그 다음에 성선이 밑에 있어요. 성선과 흉선은 항상 반대 작용을 합니다. 흉선이 발달할 때는 성선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성선을 발달시키면 흉선이 죽어버려요.
바로 성장판이 언제 닫히는가 하면 성선이 발달할 때 성장판이 닫히는 겁니다. 예. 아기를 키를 빨리 크지 않고 빨리 성장판을 중지시키고 싶으면 계란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기한테 계란을 많이 주면, 계란 노란자 많이 주면 아기가 처음에는 빨리 크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성장판 중지되고 키가 크지 않고, 예. 요새는 부모님들이 하도 아기를 잘 먹여가지고 초등학생 되면 공부를 안 해요. 옆에 짝지 쳐다보느라고. 예, 우리 초등학생이, 남자도 이게, 예, 가슴이 크다 안 하고, 엉덩이 크다 안 하고, 이래가지고, 우유 많이 먹이고, 계란 먹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포 재생이라는 측면은 이게 흉선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예.